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자평기인전 제29강 제격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재용 식상 겸 인성교 이렇게 해서 제가 식상하고 인성을 이렇게 겸용을 할 때 쓰는 이 격국을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제격이 식상하고 인성을 이렇게 겸용을 할때 이럴 때는 어떤 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원래 자평긴전에서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정관이 이렇게 암당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보면 그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두 가지 용법어 자평진전의 핵심 그 전제로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보호하고 관을 지켜야 기격이 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은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고 제격인데 재용 식상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격에 식상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약해지기 쉬우니까 인성으로 일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관은 인성이 그 식상을 이렇게 극해서 관을 이렇게 지켜야만이 기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상은 재선을 생한다. 그, 이 격이죠. 적격이니까 격의 어떤 목적 실현. 그러니까 이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그리고 일간이 그 외부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얻어들이는 재화랄지, 이런 획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적격의 식상이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재성을 시행하게 되면은 재에 대한 어떤 목적 실현이 강화가 되겠죠. 적격이도 강화가 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목적 실현이 상당히 이렇게 이 식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보강하고 이제 적격의 식상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일간이 그 약해지기 쉬우니까 인성으로 일간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관을 이렇게 그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고 인성이 이렇게 그 투출해도 서로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기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격국의 형태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이게 식상생재, 여기서 말하는 식상생재는 재성이, 재성이 뭐 식상이 생을 갖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그 일간을 이렇게 그 생해주고, 그래서 특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면서 관을 또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국이 짜여지면은 무리 없는 아주 기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식상이 재성을 잘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격의 그 목적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염없이 일간이 이제 식상을 통해 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드렸지만은 일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어떤 재화, 어떤 목적,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 목적, 재화 어떤 것이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 재성의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상이 개입이 되니까 더 이렇게 강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식상생재로 되어 있는 이런 그 구조에 일간이 이제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으로 일간을 생해가지고 기력을 보강해 준다. 즉 다시 말하면 자다신약을 이렇게 방지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인성이 식상을 그가진 않죠. 인성이 할 일이 많죠. 일간도 생해야지 또 식상을 극해서
정관을 이렇게 보호해야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을 그가지는 않고 식상을 이렇게 오히려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인성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극하지 않음 이렇게 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건 식상을 극하게 돼 있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인 용법으로 인극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식상을 이렇게 극을 하는데 극을 하는 이게 임극식 돼가지고 완전 식상을 죽여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식상을 적당히 자극을 줘가지고 개성을 잘 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성이 자극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인성으로 관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의 목적은 관성을 보호하고 일관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하는 팔자의 실전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은 영업력이죠. 성과죠. 창조성이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목적 지향성이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권한 인정, 지적 기반 위에서 실적을 내는 구조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재격이 인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극인하고 재격배인하고 또 틀려요. 이 재성이 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냐 굉장히 적격 페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가치 판단력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물건을 보는 그 안목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뒷받침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재성을 그걸 받아가지고 인성이 이렇게 쪼그라진 게 아니고 인성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재성의 어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성으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의 캐릭터, 성격 같은 거라 이런 것들 보면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수완이 좋다. 당연히 그러겠죠. 재극인도 되면서 임극식도 되고 식상생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 감각이 좋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인정을 받을 욕구와 책임감이 함께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의 직업 성향을 보면은 금융이나 적격이죠. 영업, 식상이죠. 유통도 식상의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식상생재를 하기 때문에 금융, 영업, 유통 분야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학술, 비즈니스 융합 분야. 아무래도 자극인을 하고 적격 페인의 형태가 돼서 대성으로부터 인성이 극하면 인성이 상당히 분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학술 분야나 비즈니스 융합 분야 같은 것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재용 식상이잖아요.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식상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콘텐츠 기획이랄지 미디어 방향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의 오행의 희기를 보면은 식상과 비겁이 너무 많다. 능력 확장은 되죠. 그러나 능력 확장이 돼서 좋죠. 식상과 비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너무 식상이 과다하면은 인극이 발동하고 인성이 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적절히 이렇게 인성하고 같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나쁘게 되면 재성 과다가 되면은 인성이 이렇게 파괴되니까 재성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죠. 식상이 과다되면은 이제 비급이 많다는 뜻이죠. 비급이 많아가지고 식상을 이렇게 생해주면은 이 식상은 이렇게 재성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재성으로 가면은 재성은 다시 인성을 극해가지고 상당히 이 사주 결국이 혼탁스럽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너무 많으면 좋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쓰는 경우에 인성과 재성이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먼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방안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자월에 이제 무토일간이죠. 이제 적격이죠. 그래서 자진수국 이렇게 해가지고 재성이 왕하거든요.
재성이 왕하고 일간도 여기에 다 그 녹이 다 있죠. 이 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화생토 이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일간도 왕하죠. 그리고 인성을 보면은 인성은 자월의 그 병화 일간이에요. 자월의 병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좀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인성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식상. 토생금해가지고 식상도 이 자월의 그 식상이기 때문에 약하죠. 그러면은 인성하고 식상운이 좋겠죠. 여기서 딱 보면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식상을 쓰면서 인성을 겸하여 쓰는 경우에는 식상과 인성이 둘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금하고 병화가 무토들 사이에 두고 있어서 서로 장애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대운을 이렇게 보는 법은 제격에 식신과 인수로 쓰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경미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비급운과 인성운이 좋고 정관운은 장애가 되지 않지만 칠살운은 꺼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이렇게 왕하죠. 그럼 재성도 이렇게 왕하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좀 약해요. 식상도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에서 인성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간이 너무 또 왕하면 좋지 않고 재성도 이렇게 너무 왕이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면서 대운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기축대운, 기축대운 이렇게 봤거든요. 전체적인 그 기축대운을 보면은 겁재거든요. 겁재만 일간이 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겁재가 모두 식상으로 이렇게 통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식신. 식신은 여기서 식상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경금이 이렇게 정관으로 경금이 하나 와가지고 경금을 도와준 것도 이렇게 나쁘진 않다. 그랬고요. 여기는 칠사. 이 재생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생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금생수 수생목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칠살로는 꺼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식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식신이 칠살도 제압하면서 재성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경인대운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상관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식상이 이렇게 약하니까 상관이 식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관운, 이 정관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그 진술충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자가 두 개 있고 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묘형으로 해가지고 정관이 들어왔는데 아주 흉하게 되겠죠. 근데 두 개의 자는 이렇게 그 정관을 저 묘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배웠죠. 우리 형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상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그걸로면 아무래도 재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인성이 좀 이렇게 발휘를 못 하겠죠. 그리고 자진 숙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수가 굉장히 그 토가 이렇게 그 왕해지면서 재성이 이렇게 왕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그 저기가 들거든요. 그리고 정제도 오면 좋지는 않겠죠. 이 사는 이제 인성이거든요. 인성운이 오면은 요 인성이 이제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일간이 너무 왕해버리면 일간이 왕해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주니까 크게 그 흉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이제 인성운이 좋지 않으니까 X를 쳐놨거든요. 갑오, 칠살운은 좋죠. 그 정관운은 을경합을 했네요. 아주 흉하죠 이때가. 그리고 밑으로 급제운은 이 운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볼 수가 어요. 이렇게 해서 대운의 강약을 면밀하게 이렇게 OX로 한번 좋고 나쁨을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한 경우 관성이 암장된 사례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이 적격란에 그 적격에 나와 있는 그 용법인데요. 임계수 일간이 4, 5월에 태어나 가지고 이 적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제가 이 관성이 정관에 투출을 안 해도 기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일간이 인계수 일간이 4, 5월에 적격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 있는 무토나 기토가 이 관성에 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하게 된다. 관성이 투출을 하지 않아도 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용법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살이 원령 지장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있어야 한다. 관살이 원령 지정관 속에 있어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임수가 5월에 기토를 이렇게 암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4월에 태어나가지고 무토가 이렇게 암장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계수 일간이 4월생이 유력하다 했고요. 만일에 칠살이면 암장, 재성이면 적용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나중에 인계수일간이 4, 5월에 생한 그 제격, 별도로 이렇게 또 강의가 있거든요. 그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요. 또 식상이 관사를 공격할 그 우려가 해소가 된다. 식상이 관사를 재성으로 이렇게 화해 주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인성이 또 있어가지고 인극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성이 식상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인성은 관사를 보호하고 제가 관을 돕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인성은 관사를 보호한다.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꼭 인성이 있어줘야 되겠죠. 이 사주로. 그래서 인성이 적격에 식상하고 인성을 겸용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암장된 사례. 이런 경우는 꼭 인성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격에 인성하고 식상을 이렇게 있을 경우에 관살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정통 기격이고 관성보호형 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 이건 관성이 암장된 경우에요. 겉으로는 제가 식상을 운영하고 뒤에서는 인성이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하는 구조. 이때는 재성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때는. 왜냐면은 재용 식상에 정관이 오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거든요. 식상에. 정관이 오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성이 있어줘야만이 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요. 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적격인데 무토가 이렇게 암병돼 있거든요. 만약에 정관에 을목이나 이렇게 식상이나 있어가지고 을목이 이렇게 토를 극하고 있으면은 신금이라도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기격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의 캐릭터, 관성이 암장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과 권력 계산이 이제 정확하다. 여기는 이제 인성으로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팔자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뭡니까? 인성하고 식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인성이 식상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식상 하여금 재성을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 것이 인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과 권력 계산이 정확하다 있고요. 책임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있고 규범을 잘 준수하고 이 성취 지향형이다.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 이제 간성이 암장된 경우에요. 이거는 간성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뭐 법률, 행정 쪽으로 이렇게 그런 분야에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 경영진이나 재무관리, 아무래도 적격이 이제 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그래서 제가 관을 위해 존재한다. 또 관리 정책 분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그 직업적인 성향으로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팔자의 오행의 해기 그랬거든요. 이 인성이 오면 좋겠죠. 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식상과다는 관성을 공격해서 바뀌게 될 수가 있고요. 식상이 조금밖에 없으면 재성과다. 재성과다에 가다가 되면은
인성을 또 파괴하거든요. 식상이 재성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성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절하니 이 생극의 희기가 딱 조절이 돼야 돼요. 정확한 균형을 딱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격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두 가지 유형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식상과 인성이 장애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핵심 목적은 실적 안정이죠. 식상과 인성이 장애가 없을 때. 이거는 목적이 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 목적이 관이거든요. 여기는 제 목적이 그 인성으로 재성이 인성으로 이렇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재성이 식상과 재성이 장애가 없을 때 관성이 암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관을 써야 돼요. 재생관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권력을 보호하고 성취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성향으로 보면은 창의 실무적이죠. 항상 그 식상으로 재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면서 실무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관성이 이렇게 암산되어 있는 그 경우는 전략 관령이죠. 그죠? 재성이 재생관 이렇게 해주고 인성으로 그것을 또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인성으로 식상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능력 발휘가 원활하다 그랬고요. 이제 그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위직으로 출세를 한다 그랬고, 단점일 경우에는 기복이 심하고 낭비력이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 단점이 이런 경우에 식상과 인성이 만약에 죽어버리고 식상이 이렇게 굉장히 왕해졌을 때 정관운이 들어와버리면 진짜 흉해요,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관성이 이제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격이 깨졌다거나 이럴 경우에 부담, 압박이 높다 그랬고요. 최고의 성취는 부명예죠, 여기는. 부로서 명예를 찾는 것이죠. 식상과 인성이 장애가 없을 때, 제격에 식상과 인성을 겸용하는 경우에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없을 경우, 또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 경우는 권력과 명예를 쫓은 미척이죠. 물론 부도 약간 이제 이렇게 첨가가 되겠지만은 주체적인 그 세력을 보면은 권력욕이 강하고 명예욕이 강하다. 그리고 여기는 식상과 인성이 장애가 없을 때는 부와 부로서 명예를 이뤄내는 이런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이렇게 관성이 암장된 경우라고 했죠. 이 4월에 개수일간이죠. 이 무토가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성인데 재생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식상을 쓰면서 인성을 검해야 쓰는 경우에는 비록 식신과 편인이 상극을 하지만 도리어 사중에 무토고 정관이 있어서 이것은 식상을 제거하고 안을 보호하는 경우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때는 이 신금으로 을목을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재생관을 이루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강약을 보면은 일간이 강약은 일간이 약하죠. 진에 근이 있고, 물론 임수가 이렇게 비겁이 이제 있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일간이 약하죠. 재성은 강하죠. 4월에 이렇게 월령을 뜻하고, 이렇게 또 근이 있고,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인성은 보세요, 인성. 금생수 이렇게 하거든요. 사유에 금국이 되면서 인성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인성이 왕하죠. 식상은 어떻게 돼요? 식상이 강약. 식상을 보면은 식상이 약하죠. 여기 진해가 겨우 근이 하나 있거든요. 수생목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 약하죠. 그렇다게 이제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인성이 오히려 더 이렇게 반기죠. 내 할 일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만약에 임묘진이 딱 들어왔다고 식상이 이렇게 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여야만이 내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나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극을 했을 때 이제 뭐 이거 약간 그 비약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번 다 쳐다보잖아요. 한 번씩 쳐다보는 남자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죠. 그런 경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은, 자, 운을 보는 법은 적격의 식신과 인수를 쓰는 경우에 제가 경미하면 재와 식신운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비극과 인성운이 좋다. 정관운은 장애가 되지 않지만 칠살운은 꺼린다 그랬거든요. 네, 칠살운 꺼린다. 이걸 이제 보시고, 전체적인 이렇게 운을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주에 재성운이, 병호, 이렇게 재성운이면 좋지는 않잖아요. 너무 이제 강하니까. 일간이 약해가지고, 뭐, 금생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주의 전체적인 저기를 보면은, 이렇게 화운은 그렇게 좋지 못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표를 쳐놨거든요. 신유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인성운이에요. 이간이 약하니까 인성운이 상당히 좋죠. 칠살운은 이렇게 좋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정관운은 이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칠살운은 좋다. 이렇게 해서, 저, 그, 5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정인운도 괜찮죠. 정관운은 좋지 못하다. 편인운도 좋고, 그 다음에 급제운도 그렇게 큰 나쁜 적은 아니죠. 근데 사유 궁극이 되면 사회충이 생기거든요. 사회충이 생기면은 안에 있는 무토가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목에 의해서 이게 깨지거든요. 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충으로 인해 물론 겁재가 되기 때문에 일간을 강하게 해주니까 이 사주에서는 좋기는 좋은데 충으로 인해 가지고 사주가 이렇게 상당히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임자 이런 운은 좋죠. 임자 운은 일간이 왕해지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이 재관을 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격의 식상과 인성을 쓰는 경우를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적격의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계수 일간이 4, 5월에 출시간 경우를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적격의 여러 가지 형태, 뭐 재생사 사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곧 이제 곧 이어서 한번 그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